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공화당 지켜봐주는 국민 여러분, 특파원 한근영 진순정입니다. 이번 주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반갑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매주 무거운 소식을 갖고 찾아뵙는 문브레이커스. 나라가 얼마만큼 망해가나, 젊은 꼰대들이 얼마만큼 깝치고 있나, 정치꾼들이 얼마만큼 국민을 기만하나,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사실은 웃고픈 방송입니다. 오픈 방송.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가야 할 길이.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게 주어진 일이 더욱더 좀 확실하고 또 그 무게가 더 커진다는 뜻인데 지금 이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저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처음부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어이구.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참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커가고 있는 이 참 젊은, 나름 젊다는 정치인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시밭길이지만 뭐 천리길도 아닌 것 같아요. 만리길도 아니고 한 100만리길 되는 것 같은데, 그 100만리길부터 한 걸음부터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 방금 빠밤할 뻔했어. 빠밤하세요. 빠밤하세요. 타이밍을 놓쳐서 이래가지고 내가 안 하길래 그냥 이렇게 치면서 그냥 가는 거였는데. 빠밤. 자, 저보다 상큼한 진순정 특파원과 함께. 네, 여러분 애교로 봐주세요. 빠밤. 자, 오늘 먼저 하시죠. 너 이거 너무 꼰대 같다. 요즘 애들 이런 거 해요, 빠밤. 원래 두둥탁에 약간 이런 효과음을 따로 넣는데. 요즘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자, 이 청년세대의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있는 진순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 동안이라 가지고 30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요.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여자 쪽에서 군대가 어느 정도에 사는지 모르고 우리도 군대 가고 싶다 일단 장난질 섞인 소리를 하던데,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 진짜 나중에 이제 도마 위에 올랐을 때 그 화살을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맞게 될 거란 말이죠. 이분들 알 거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현실 가능성이 없을 거라서 더불어민주당 쉴드를 치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그들이 뭔가 시작되는 것 같다 하면 양쪽에서 폭격 맞는 거지. 분단 폭격을 맞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자기들이 키워놓은 약간 사실은 전투력 센 집단이잖아요. 그 여자들이 맞아봐요. 당신들을 걔들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 아실 겁니다. 그 명언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들 계획이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태미한테 쳐맞아 보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을 거야, 더불어민주당도. 특히 그 젊은 몇몇 국회의원들. 예.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출마한 대권 후보로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가고 있는 윤호중까지 뭐 모병제다 뭐다 해가지고 각종 이제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구나 라는 게 아니랍니다. 전혀 아니죠. 이것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줄 났구나 싶은 게, 정책이라는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 하나 더 보태면 연속성. 그 사회 안정성과 연속성이 진짜 중요한 이 두 정책의 다리처럼. 요소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 목소리를 100% 귀담아 들어주고 국민 아픔에 공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냥 구색 갖추기 식으로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정말 미친 속도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회의 불안정 요소를 증폭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는 오늘 김남국 초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여가부를 폐지하라 이래가지고는 와 여가부 폐지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보니까 대신 청년가족부를 만들자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청년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또 뭐고 청년가족부는 뭐냐? 가족은 가족인데 그냥 가족부가 차라리 낫지 않나? 할 거면?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 사람들은 많은데 청년가족부 신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쵸,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에서, 너희들 짱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것이 한계구나. 여전히 너희들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쪽 활을 돋구는
뭐 이쪽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쪽 화를 돋구는 말로는 공감, 화합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의 수준이 그거구나라는 이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가장 추구하면서도 평등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러니. 그 댓글에 되게 웃긴 거 많아요. 읽어주세요 한번. 아니 제가 제일 웃겼다 게 그거야.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폐기하고 청년가족부를 만들 게 아니라 조국가족부를 만들어라 이 조국 소대야. 조국가족부 장관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 댓글이 저는 맞네. 제일 좀 웃겼어요. 참 보면은 이 사람이 조국 소대의 대장, 조국가족부의 장관으로 이제 한두 국민들이 번이었지. 인정을 받는 게 지난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하려는 촛불 문화제 그러니까 촛불 난동 또 촛불 개지랄병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집회를 주최한 그 이름도 참 지랄 같아요. 개싸움 운동본부. 뭐야? 알고 있었어요? 나 처음 들었거든. 어떻게 본부 이름이 그렇게 개싸움 경박스러워요. 좀 운동본부. 뭐 자기들이 개싸움 한다는 거 개야? 정체성을 좀 잘 드러내네. 아 이게 되게 웃긴 게 김재동 페이스북 보면 메뉴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소개를 반려견이라고 해놨어. 문재인의 반려견인가? 몰라. 김정은의 반려견인가? 그냥 뭐 반려견을 사랑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반려견 김재동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 페이스북에. 와. 야, 물론 뭐 실수가 있었던지 뭐 그렇겠지만 그게 굉장히 우습다. 맞다. 맞기도 하고 우습다. 맞다. 빙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김영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개싸움 운동본부에서 한 마리 개가 돼가지고 엄청 싸웠나 봐요. 그 사회도 보고 조국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 주장했어요. 참 이거는 조국이 대한민국의 이 법으로부터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금 현재 정치 탄압을 받고 있고 무리한 수사를 당하고 있다. 우리의 조국 행임은 억울하다. 야, 박근혜 대통령 한 거 진짜 100분의 1만 하면 뒷목 잡고 쓰러졌을걸? 병원 실려갔을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해가지고 이제 청년 얘기를 하니까 의아하잖아요. 의아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나 또 좀 봤거든요. 제가 추미애 아들 우리 형제 휴가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분들 엄청 화나셨잖아요. 그때 분노하게 했죠. 카톡 남기고 휴가 갈 수 있는 군대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았어. 에? 오프다 진짜. 와. 아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진짜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안 게 많죠. 귀걸이 하고 면접 바로 되고 뭐 그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은.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특혜가 아니다. 뻔뻔하게 그지없다. 특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군대를 가보면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군대 안 가본 여자애들은 그게 맞다는 식으로 막 같이 실드 쳐줬을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 이거를 이야기하신 분이 나 진짜 웬만하면 이쪽 애들은 또 얘기하기 싫은데 국진당의 그 군인 출신 군인 출신 있어요? 내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 그 유튜브 방송 많이 하셨고 네. 그 무슨 국방 TV 신원균 아니 신원식 네 그분이셨는데 평생을 군복무 하신 분한테 네가 군대 안 가봐서 몰라. 최고 전문가 같아. 최고 전문가 같아. 김남국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한테 이 사람들은 정말 뇌 구조가 너무 특이한 게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 공감은 못할 망정 고민정 이하 그 나머지 2명까지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딴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김남국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뭐 조사할 필요도 없다. 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이체가해자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알려고 하지 마라. 진짜. 아유. 하나 모르죠. 그렇게 얘기했어. 양심도 없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 정치 한 번 더 하고 젊은 놈들이 정치 한 번 더 하겠다고 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하고 그냥 뭐
아유 무슨 그러니까 이 세 건에 대한 발언만 봐도 평소에 신념을 알 수가 있잖아.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공정에 대해서는 개뿔? 정의 개뿔? 아무것도 몰라. 평등 개뿔? 에? 개나주랑 그래서 개싸움 운동본부인가? 개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 딕션이 너무 마음에 드네. 개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화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30대예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조국 지키자고 앞에서 그 지랄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이 지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엑스맨 같은 게 뭐 국감이나 인터뷰에서 문재인 엿먹이는 쉴드 친다고 했는데 엿먹이는 짓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보니까 그만큼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입으로 깝치다가 당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윤석열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좀 길어. 근데 좀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김남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 조사를 잘못한 거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질문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거나. 그리고 좀 전에는 이 말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 말을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지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문재인의 엑스맨이 한 명씩 진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참.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민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나름 당에다가 뭐 새 신안을 건의를 한다고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뭔가 다른 정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썩어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이 이미지 가지고는 자기들 되지도 않겠거든. 그러니까는 또 다시 당의 쇄신이 아니고 자기들 이미지 쇄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적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조국이나 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인 분석 자체 잘못된 거지. 다 묻고 가자. 우리들이 아픈 거는 다 묻고 가자. 쇄신 같은 건 하지 않겠다. 오른쪽에 있는 모 집단이 또 생각이 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선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참 초선은 실수로 시켜줬다 치지만 다시는 여러분 재선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경험했다 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정당 한번 옥수수 한번 털어볼까요? 볼까요? 빠밤. 나 이렇게 내가 나도 같이 깨방정 해잖아. 내가 못하겠어 나는. 네. 한잔 하고 오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실 정당이 요새 더 난리예요. 김남국 의원, 초선 의원, 이 사람보다 더 난리인 쪽이 주댕이가 문제더만. 장난 아니에요 지금 특히 우리 당 입장에서 할 만한 얘기 정말 많죠. 특히 보수우파 국민들이 보면, 아니 젊은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실도 묻어버리고 정의도 묻어버리고 그냥 저렇게 삽질인가요? 삽질인가요? 엄청 많이 보는 거죠. 근데 특히 전 제일 먼저 여기서 튀어나왔던 사람이 이제 김재섭이라고 비상대책위원, 나이는 전 한 40대쯤 되는 줄 알았는데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87년생이던가 저랑 4살 차이. 그러니까 딱 35살인 거죠. 딱 35살인데 좀 솔직히 저도 동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제발 네? 약간. 근데 솔직히 그 사람 나이를 보고 보니까 이준석이 동안은 맞더라. 이준석이 2살이 더 많아요. 이준석 씨가 2살이 더 많은데. 걔는 내가 늙었잖아. 근데 얼굴 동안인 거는 조금 약간 본인 뭐야? 그 요새 술에 말 찌들었는지 얼굴이 똥색이더만은. 배는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저씨 같더만. 자, 어찌됐건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뭐 하던 양반이냐, 갑자기 정치권에 확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느냐, 청년 정당 만든다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 스펙트럼을 제시하겠다 이러면서 막 중도 우파, 사실은 처음에 중도를 들고 나왔다가 중도 우파 문재인 반문재인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던 집단이었습니다. 가치오름이라고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막상 본인들이 뛰어보니까 창당이 쉽지가 않은 거지. 결국 명분은 좋지. 우파를 재정립하겠다. 우파를 재출발시키겠다. 자기들 입장에서 탄핵으로 망가진 우파를 재건하고 진짜 중도 우파로 가겠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시작했던 깃발조차 제대로 끝까지 마침표를 못 찍고 창당을 해놓고 합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창당준비위원회 이름만 들었고 자기 얼굴만
얼굴이랑 이름만 알려놓고 같이 준비했던 사람들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팽겨치고 본인은 나갈래.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예요. 당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엑스맨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발탁이 돼가지고 비상대책위원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비상대책위원장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새 당 지도부 체제를 이제 뽑고 아직은 뭐 위원장만 없지만 비상 체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본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냥 갈 때 한철 장사 좀 더 해보자 이런 느낌인지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다시 정당 내에서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하는 게 이것이 진짜 학습 능력이 없다.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워낙 많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사람이 우파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진짜 전형적인 진짜 국민의힘 포함해서 기존의 자유한국당, 그전에 새누리당, 기존의 우파 정당이 질 수밖에 없었던 그 기회주의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젊은 그냥 나이만 어린 그냥 복사판 시대에 따라 그냥 계속 똑같이 되돌이표로 나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좀 기초적인 질문을 그 사람들 좀 묻고 싶은 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인데요. 비상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첫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으면 맨날 첫날 비상인데 맨날 첫날 비상은 비상이 아닌 거예요. 비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데 무슨 그게 나오겠냐. 뭐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반박근혜, 그러니까 반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언론이나 지들이 같이 몸담고 있는 의원 배신자들이 똥물을 워낙 튀겨놨으니까 그 이름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비겁한 판단,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좌파들이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역사를 독재로 치부를 해버리고 모두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도 박정희도 벗어나야 돼.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또 이승만 대통령까지 벗어나간다. 그런 소리까지 면에서 나온다고. 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경거망동과 이게 망언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전 제 대표님 이번에 집회에서도 연설한 게 뭐 이런 놈들이 나중에 이제 진짜 북한에서 이제 밀고 내려와서 더 이상 이제 반발의 여지가 없을 때 김정은한테도 손을 들고 이제 막 수령 동지 할 놈들이라 이거죠. 딱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좀 너무 화가 나는 거는 그런 게 정치 지망생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단지 당에 조금 더 잘 보여서 자기가 좋은 지역에 공천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조금 힘 있는 라인을 타가지고 어떠한 세력을 등에 업고 내가 여의도에 입성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재선, 3선, 4선 할 수 있는 길인지 그런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입에서 입 바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맹주가 누구냐 혹은 가장 힘이 센 집단, 그러니까 당내 집단이 누구냐 거기에 줄서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힘이 세다는 게 곧 무조건 잘해왔다라는 거를 표현하진 않는 거는 역사든 증명을 하고 실제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정부패한 잘못된 방식으로 힘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 또 편향을 해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더욱 대한민국을 망쳐가면서 스노우볼을 더욱 크게 굴리는 부끄럽기 그지없다 청년으로서 청년의 치읓자도 떼라 쪽팔린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또 이준석 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준석을 처음 봤을 때가 그때는 전 정치에 정말 관심도 없을 때였는데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론 난 좀 이렇게 보면 불쌍해. 정치에 그렇게... 인생 저당 잡혔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어디 가서 사실 뭐 정치에 어느 정도 몸담고 나면 자기 분야로 이제 업을 얻고 이러는 게 사실 힘든 것도 있어요. 뭐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돌아갈 길 없다고 지금 여기 앞에 길 가는 거를 완전 그냥 잘못된 길 계속 가겠다는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특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일단 국민을 대표할 정도의 깜냥 비전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가 그냥 국민들 계속 속이면서 가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새 뭐 문재인 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더 민주주의를 모른다.
또 국민을 속이고 가려고 하는 이 행태. 조금 저는 좀 불쌍한 게 아니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유학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야심차게 자기가 정계에 입문하겠다라고 도전한 거 도전 정신 높이 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대낮게는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입에서 나온 대로 씹을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국민 공감을 얻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면은 왜 세 번이나 떨어졌을까? 난 그게 궁금한 거지.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말을 뱉고 그거를 행동으로 그러니까 방점을 찍은 결과를 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야 본인이 숟가락 얹은 거고 거기에 그냥 같이 배신 등 때린 건데 그것도 아직 사실은 탄핵의 역사가 진행 중이고. 아니 본인이 뭐 의원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전 최고위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이 별로 없고 또 그것을 이용한다 역으로 뭐 그렇게도 보이는 게 뭐 책임은 고사하고 그냥 상대방을 그냥 네거티브로 공격하면은 굉장히 뇌피셜에 쩌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적 능력이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그거 자랑 과시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좌측에 진중권이 있으면은 뭐 우측에 이준석 다 비슷한 종자들인 것 같아요. 둘이 지금 요새 티키타카 잘하고 있잖아. 관심 종자. 관심 종자. 것 같은데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뭐 본인의 인지도를 위해서는 뭐 그런 말을 막 하는데 그걸 띄워주는 언론이나 뭐 비판 정화 의식 그 뭐 구조 없이 그걸 띄워주는 언론도 문제지만 그런 거를 참 이용해서 정치계에 빌붙어 있는 정말 한마디로 이런 말하면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상 받은 영화예요. 그런 존재는 과감하게 정계에서 퇴출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그냥 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인지 조차 못하면서요. 이 4년쯤 지나서 이제 국민들이 한 명 둘 야 문재인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박근혜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말이 이제 스멀스멀 이제 밑바닥부터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이렇게 또 스스로 내부에 침을 탁 뱉어버리는 이 적재적소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한 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국민의힘 이 기자들이 정말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사면론 띄운 것도 국민의힘이고 사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기들이 뭐 주거니 받거니 다 하는 거예요. 정작 좌파들은 가만히 있어. 저도 한번 던져보고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번에 문재인도 뭐 국민의힘에서 띄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 뭐 국민 공감이 형성되면은 뭐 생각해보겠다. 이 부분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근데 띄웠다가 거기서 당 내에서 이렇게 죽였다가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 고문? 희망 고문도 되지만 사면을 생각을 하거나 혹은 대통령이 빨리 안 나오시나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굉장히 나쁜 짓인 거예요. 그렇죠. 죄질이 너무 나쁘다. 그 너무 그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의 전략이든 본인이 뭐 말 부족해서 뭐 그런 말을 했든 정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이러한 부분에도 해당이 된다. 사실은 이준석 씨 하면 요새 행보를 보면 사실은 유승민 키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태경이랑 더 발을 잘 맞춰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국민의힘 청년연구소에서 또 발언을 한 게 뭐 법치 부정이다. 법치도 묻어버리는 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준석 말하고 딱 하루인가 이틀 뒤에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또 연구소장이 또 하태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둘의 공통점은 또 뭐 좌파들 뭐 특정 인물 공격할 때 얘네들이 또 같은 인물을 공격을 해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반패미 깃발을 둘이서 같이 들고 있어요. 반패미 깃발을 든 지는 사실 좀 둘이 같이 든 지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뭐 솔직히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남자애들이 저는 특히 많으니까 이준석, 하태경 두 사람이 반패미 얘기를 해주는 걸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좋게 보는데 근데 반문을 해서 물어보면 왜 이제 3선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그리고 이제 국회 제1야당의 최고위원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제 토론회도 나오고 막 이렇게 수년간 해왔는데 왜 반패미에 대한 결과가 없느냐.
당내의 여론을 못 끄집어냈다면 그들이 그거 한 거고, 만약에 그냥 적당히 자기들 표 얻으려고 당내랑은 선 긋고 본인들만 이렇게 팔 흔들고 있으면 그거 자체는 반패미를 지지를 하는 청년들을 오히려 기만을 하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 맞지. 딱 전형적인 갈라치기. 딱 내가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민심만 얻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까지 뭔가 정말 정치 활동을 젊은데 오래 했잖아요. 10년 가까이 했죠. 더 했나? 이제 3번 떨어졌으니까.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10년 정도 했다고 치는데 뭐 하나 결과가 없는, 당선도 못 되고 결과도 없는, 뭐 그 행보가 똑같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말로 하는 거랑 아가리 파이터랑 실제로 그 필드에서 뛰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정말 다르잖아요. 우리는 또 아스팔트에서 뛰어봐서 또 행동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걸 또 잘 아니까. 저희한테 이런 말 듣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셔야 된다. 그렇지. 말씀드립니다. 잘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저희라고 뭐 정치를 알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당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저희는 뭐 정의와 진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나쁜 놈, 문재인 퇴진 뭐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당이 됐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당신들이 굉장히 틀렸단 말이죠. 예. 이런 말을 듣는 거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니까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시던지 좀 이제 아니, 그만하시던지. 이준석 정도 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왜 당신들이 하는 그 가짜 보수지만 그 보수가 왜 맨날 지느냐, 왜 한 번도 리드를 하지 못하고 왜 맨날 끌려만 가는지 생각을 해봤냐. 그냥 여론에 항상 의존을 하고 그 여론을 또 자기들이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 언론들과 함께 언론 정치 하는 사람들이죠. 말로만 아가리 파이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솔직히 제일 편하잖아요. 말로만 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까지 벌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편하지, 그렇게 하면. 일 안 하는 거. 뭐 얼마 10년 정치 바닥에서 굴러나니까 는 거는 알코올로 의한 볼살밖에 없더만은. 볼살뿐만 아니던데. 됐어?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청년으로서 그런 청년 정치 인상이 과연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답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 당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저 그런 관종 지시, 그저 불쌍한 따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불쌍할 뿐이고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그 똑똑함이 현실로 끌어낼 수 없는 그 무능력, 그리고 이제 그 불행동, 그것도 정말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 없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행동 없는 그 말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이다. 참. 근데 또 이제 이준석 얘기도 했고, 사실은 참 시간적으로는 끝내도 딱 좋을 시간인데 또 조수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뭐 청년도 아니고 그 뭐 뚱뚱한 아줌마 나이 차이 얼마나 세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제 여자 나이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예. 조수진. 그 후궁 발언으로 아주 유명하죠. 조수진 같은 경우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근데 뭐 역사 얘기 운운하는 거. 역사 얘기 역사라는 말이 진짜 정치인 입에서 나올 때는 진짜 쉽게 할 게 아니라 진짜 판단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너무 쉽게 뱉었다. 저는 그만큼 가볍다.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 본인의 뜨거운 열망이 그냥 말로 그렇지. 표현됐다 보여지고, 또 이거 뒤집히면 우리가 큰일 박근혜 나거든. 대통령 석방 탄핵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깨문들이 조국을 지키고 문재인 지키는 것과 같다, 뭐 조국 소대가 조국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잡범이랑 어디 비교를 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죄가 없다는 걸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아일보 출신이신가 이분이? 아무튼 네, 동아일보예요. 언론인이신데 참 기본이 안 돼 있죠. 팩트 체크부터 하시고요. 죄 있는 사람에게 돌을 그러시고요. 죄 있는 자만이 돌을 던지세요.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지세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소리 너무 할미 너희 중 죄 없는 자만이 그녀에게 돌을 죄 던져라. 있는 자라고 했어요? 네, 죄 있는 자라고. 실수. 말이 꼬인 걸로.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이 꼬인 걸로. 예. 하고도 몰라 내가 했는지. 아니, 하다 보면 말 실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여기서 이 사람들의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스탠스가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함 제조사 문제, 그것도 역사를 뒤집는 행태잖아요. 그러한 눈앞에서 지들 정치인 국회의원 현역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코 베이면서 눈 뜨고 코 베이면서 역사를 도둑맞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역사는 그냥 정립하고 넘어가자. 식민 지배 했던 국가들이 참 좋아할 얘기네요. 역사는 그냥 역사니까 지나가자. 잘한다. 일본이 참 좋아하겠어요. 잘한다. 자,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역사가 진짜 역사가 국민이 두고두고 심판을 할 거니까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제 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총평 뭐라고 하시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존의 선배들로부터 배울 것은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우리만의 새로운 정치 세계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패단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정치계의 적폐를 없앨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진정한 개혁.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네,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고 사실은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앞으로 정치를 뭐 우리 공화당보다 뒤에 우리 공화당이 들어올지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정치로 나아갈지 뭐 수많은 정치를 희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와 권력은 수단이지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은 게 목적지가 되면 그 방향성은 너무 본인을 위하는 그리고 집단을 방어하기만 하는 지금의 딱 여야가 다 하고 있는 행태로밖에 나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등등 각자의 비전이 다 다르겠지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그리고 국민들이 이끌고 나갈 메시지가 있어야 방향성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권력을 얻어가는 그 과정 또한 이거는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대표님 늘 하시듯이 우리 공화당에서 늘 얘기하듯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거는 꼭 우리 공화당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치 집단이고 정치인이면 분명히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랑 이거 마무리예요. 여기 촬영하시는 분 계속 눈치를 주셔요. 끊고 저 앞에 다시 할까요? 아니 살리면 네, 그래서 이거는 빼야지 살려야지 이러는 거는 빼야지. 그래서 하여튼 분명히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뭐 그거는 주권자인 국민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주권자에게 상품을 내놓는 정치인들이라는 상품을 내놓는 정당에서 사실은 진짜 고민하고 해야 될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난 항상 너무 무겁게 끝을 내나요? 아니, 네. 그 마무리로 향하는 길이 너무 멀어. 아니 저는 저라는 사람이 원래 너무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진지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젊은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저기 멀리 제가 사는 곳 창원에서 집회가 있어요. 그때는 늦잠 자도 되겠다고 아주 네, 좋아하시던데. 너무 좋아요. 저 푹 자고 새벽차 안 타고 집에서 쫄래쫄래 갈 건데요. 여러분 민노총 해체, 또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업무 정지, 그리고 구속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불법 투기 의혹까지 전부 다 밝힐 것이 많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네요 완전. 네, 이번 주 토요일 창원으로 갑시다. 네, 창원에서 뵙겠습니다. 빠밤. 근데 너무 빠밤을 좋아하나? 안녕.